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관광객들과 속초 시민들에게 속초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계신 시립박물관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 담당 정상철입니다. 학예 담당 정중천입니다. 그러면 저희 속초시립박물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은 박물관의 관광자원화,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5억 6,800만 원이 되겠고, 비교 증감 사항으로는 6억 7,400만 원이 증가가 있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강원도 박물관 미술관 운영 활성화, 행사 운영비에 4천만 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역시 여비로 150만 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201-01에 2,088만 원, 공공운영비 하단이 되겠습니다. 346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로 150만 원, 재래비로 1,030만 원, 연구 용역비로 6천만 원이 되겠고, 행사 실비 지원금 200만 원, 시설비로 박물관 경영 프로젝트 시스템 교체로 1,200만 원,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32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180만 원이 되겠으며,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에서 일반 운영비로 300만 원,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증금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박물관 특별 초대전 홍보물 제작 등으로 800만 원,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200만 원, 공공 운영비 225만 원에서 425만 원을 계산하였고, 속초문화아카데미 운영으로 173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370만 원이 되겠으며, 숲속마켓 운영으로 3,500만 원 중 행사 운영비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립품물단 활성화에서 사무관리비 325만 8천 원, 공공운영비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 보증금에서 예술단원 운영부 보상금 등에서 6억 3,81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61만 원, 야외공연장 운영 활성화해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에서 1,900만 원, 어린날 행사 983만 원이 되겠으며, 전통 세시풍속 행사에서 행사 운영비 1,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59페이지입니다. 특색인문 전시 운영에서 일반 운영비로 3,663만 5천 원, 일반 보정금 160만 원, 시설비 4,740만 원이 되겠고, 자산취득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예술 고양이방 콘서트 등에서 행사 운영비로 1,5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박물관 시설 조성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900만 원, 다목적 야외 체험장 조성으로 8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숲 유지관리에서 인건비 등에서 3,365만 4천 원, 다음 장입니다. 661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 등 해서 500만 원, 재래비 3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천만 원, 박물관 시설 조성관리 지원 경비 100만 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비 3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62페이지 하단에 일반 보증금으로 100만 원, 시정주요시책 업무 추진비로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 등 해서 7천만 원 도합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 다음 장입니다. 663페이지
2,836만 7천 원. 민원 안내 및 환경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134만 2천 원. 기본 경비로 총 7,54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로 6,160만 원, 여비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32 업무 추진비로 500만 원, 직무 수행 경비로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물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립박물관 후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장님, 네, 고생 많으시죠?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관장님, 네, 그 강사료인데요. 얼마 되진 않지만 네, 그 656페이지 보면 문화 아카데미 강사료로는 건당 37만 원씩 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강사료로는 15만 원, 문화학교 강사료도 15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 차이는 왜 납니까? 저희가 그 분야별로 예, 약간 그 차등이 나는 이유는 아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에 따라서 예. 그분들의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 예. 통상 저희들이 그분들이 강사료를 이제 이제 신청을 할 때 강사를 할 때 예. 그 보편 타당하게 다른 데하고 기준에 맞춰서 그분들이 늘상 해오던 그런 강사료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숲속 마켓 운영이 참 잘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아주 내방자들이 많고 예, 또 호응도가 높죠. 공연자 출연료가 없었는데 이게 500만 원하고 이제 음향비가 이제 500만 원하고 1,000만 원이 책정이 됐네요. 네네네. 네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목이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기존에 이제 다른 데 포함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이제 이렇게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다른 항목이 잡혀 있었는데 예, 예. 그걸 좀 이렇게 세분화시키면서 그렇게 편히 네. 알기 쉽게 이렇게 그 표시. 1년에 지금 몇 회를 하죠? 숲속 마켓. 숲마켓은 저희가 지금 올해 24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연 4회를 하나요? 주말마다 해서 뭐 토요일 일요일 해서 토일 해서 예, 예. 횟수로 한 4회 정도? 아니 25회를 했습니다. 올해. 1년에 예예. 1년에 25회를 했다고요? 예예예. 전에는 이제 전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한 7, 8회 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또 요구사항 또 확대해달라. 그럼 21년도에는 25회를 예, 올해 25회 했습니다. 예, 했다고요? 예.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발해 역사관 울타리 안전 펜스 설치 공사가 2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네. 발해 역사관은 관광객들하고 지역민들이 그 얼마나 들어가시는지 혹시 그 자료를 좀 줄 수 있습니까? 그 자료는 추후에 드리기로 하고요. 예, 예. 보고를 드리겠고, 저희들이 박물관 총 이제 그 관람객 수 중에서 예. 한 30% 정도는 그 발해 역사관을 이렇게 통해서 가시는 걸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30%나 돼요? 예, 예. 저는 그 실감 온도가 그 정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네. 요쪽에서 이제 뭐 곤충전도 열리고 이래서 네. 학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그쪽으로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는 걸로. 그게 좀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울타리 같은 게 많이 훼손됐죠? 그렇죠. 예. 교체 작업이죠, 이게?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숲박물관 명칭이 아직은 그냥 숲박물관으로 지금 현재는 쓰고 있죠? 저희들이 18일 이제 기존에 정해진 그 놀이숲길로 예. 정해졌기 때문에 18일부터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 명칭으로 사용을 하는데
아, 놀이 숲길로. 예, 놀이숲길.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 팜플렛이라든가 우리 안내 표지 같은 거 새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될 것으로. 그렇죠. 예. 이제 시립박물관 옆에 숲박물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원화된 것 같으면서도 네. 그게 이제 어쨌든 간에 가면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숲속 마켓도 숲박물관에서 많이 거행을 하죠. 네네. 예. 그래서 같이 시립박물관하고 놀이숲길하고 같이 어울려져서 더 큰 그 관람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박물관 숲 유지 관리비로 2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네. 그게 이제 그 데크하고 수목 보완하고 이런 걸 올라왔는데 네. 시간이 조금 있는 관계상 잠깐 좀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내용을 661페이지. 데크를 어디를 넣는다는 거죠? 660. 예, 시설비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지금은 야자 매트가 깔려져 있죠? 네네네. 거기 이제 저희가 코스를 조금 다변화하면서 네. 기존에 있던 거는 좀 보완하고 예. 또 코스를 이렇게 좀 그 고칠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새로 이렇게 루트를 개발하면서 새로 수목 구한이라는 거는 이제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인가요? 수목은 이제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예. 기존에 이제 그 단연간 이제 또 고사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또 교체도 하고 신규로 또 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네.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조성을 거기에 맞게. 네네. 네네.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금으로 네. 1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네네. 그 예산을 한 번이나 써본 적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썼는데 네.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때 작년도 100만 원이었나요? 작년도도 그 수준이었는데 네. 그 전에는 이제 더 지출이 된 걸로 이렇게 됐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요 정도면 일단은 해보고 추후에 부족하면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비도 안 되겠네요. 100만 원이면. 요것은 이제 순수하게 보상비로 보상비 들어가는 차원으로? 거니까.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물관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660쪽에 있는 박물관 문화시설 지구내 토지 매입 이 부분은 저희가 회계과 통해서 그 공유재산 관리 그 부분으로 보고받았던 그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주차장 중간에 이렇게 그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립박물관 지금 예산액이 이제 25억 6,800만 원 올라왔는데 사실은 그 이 토지 매입 비용인 8억 2,300만 원을 빼고 나면 한 17억 4,500만 원이 이제 실제 여러 가지 부분에 투입이 돼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눈에 좀 띄는 게 저희 그 풍물단 운영비가 6억 3,800만 원입니다. 네. 네. 토지 매입비를 뺀 비용에서 전체 예산과 이 부분을 보면 37% 정도. 네. 지금 풍물단이 10인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10명. 네네네. 네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쪽은 전문 분야 인원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이 인건비고 이제 활동비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료비, 그 장비 유지 관리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예산이 지금 적정하게 또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네. 또 수요는 점점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장비들이 계속 노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리비라든가 보수 보완 이런 것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번에 좀 새롭게 느껴지는 게 이게 시립박물관 안에 들어와서 일단 당초 예산의 한 37% 정도가 이 시립박물관의 인건비로 운영비로 대부분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실은 시립박물관 예산은 굉장히 작은 폭인 거죠. 오히려 이게 이제 뭐 문화체육과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그 시립박물관이 지금 박물관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들어가서 박물관에 굉장히 많은 그 예산 속에 예산이 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운영비가 굉장히 너무 적은 거 아닌가. 그것들은 저희가 적정하게 일단은 예산은 계상을 하지만 네. 저희들이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렇게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부분이 그냥 계획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죄송한 표현인데요. 뭔가 새롭게 그 기관이 비전을 갖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진흥 계획을 계속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립박물관 안에 발해 역사관 이게 유명무실한데 계속 이렇게 발해 역사관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지. 근데 운영 내실화에 보면 425만 원. 결국 발해 역사관 같은 경우는 깃발만 나붓기는 안이나 그런 컨텐츠나 역사성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발굴하거나 뭔가 조금이라도 꼭 우리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발해와의 연결성, 고구려에 관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기획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고 발해 역사관 425만 원 중에 깃발값만 200만 원. 한번 문제제기를 해보는 겁니다. 과연 네. 이제 이런 박물관의 운영으로 이게 적절한 상황들인 건지. 네. 네. 자, 이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숲박물관 말입니다. 네. 숲박물관이 그렇잖아도 공원동집과 사업에서 이 숲박물관 유지관리에 관한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시립박물관 쪽 예산으로 넘어왔어요. 네. 이거 왜 받으셨어요? 공원농지과에서 관리하시고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더 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낫지 않았나? 수호 관리 측면에서 보시면 네. 의원님 말씀이 맞으시지만 네. 저희 그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은 그 지역이 이제 문화지구로서 박물관이 주 틀이 되는 네. 것이고 그 속에 이제 일부 예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네. 이것이 당초에는 이제 국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해당 부서에서 그런 그 산림 관련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했던 것이고 네. 지금에 와서는 우리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이 그 기존에 전시된 유물 또 유래 이런 것도 그 같이 보면서 더불어서 숲을 같이 참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그 숲 관리는 네. 그래서 박물관은 박물관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네, 역량이나 좀 전문성들이 계실 것 같고 네. 숲을 조성하거나 관리하는 그 식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 그냥 하시던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 가져가라래도 좀 해달라고 좀 매달리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원화되는 우리 박물관 지구내인데 이원화된 것으로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면은 이게 관람객도 혼선이 오고 저희들도 업무하는 데 있어서 그쪽에 하는 일들하고 저희들하고 사실은 별개가 아닌데 묶여 있는 그런 건데 별개로 이렇게 서로 인식을 하다 보면 네. 그게 오히려 더 업무에 또 방해가 되고 또 지장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발언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관장님과 제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물관 숲 유지관리 부분은 숲을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숲속 마켓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그 상황은 시립박물관이
뭐 행사를 늘려가시거나 찾아오시는 여러 가지 그 관객들에게 사업성을 가지고 대하신다 하더라도 숲을 가꾸는 일에 대해서는 이 지금 비전문가인 시립박물관이 그거를 떠맡아서 잘 가꿔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기존에 공원농지과가 이 부분들을 해왔던 부분들을 이렇게 왜 옮겨왔는지에 대한 의원으로서 좀 문제점을 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네. 한번 1년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년 해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질의에 제가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 좀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한 상당히 오랜 기간 전부터 숲박물관하고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이제 그 일어나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올라온 예산들은 이제 우리 관장님께서 이제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의 질의는 이제 나무와 숲을 관리하는 업무는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올라온 예산은 그 예산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나무와 숲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올라온 예산은 뭐냐면 숲박물관의 네. 근무자들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거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예,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해주시고 근본적인 숲 관리는 아직까지도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시작으로 해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56페이지 좀 같이 봐주시죠.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음향장비 임차 운영과 관련된 예산하고 네. 속초 문화아카데미 운영 아래 보니까 답사 차량 임차라는 게 있어요. 네네. 어떤 답사 차량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요것이 이제 저희들이 그 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이제 관내 어떤 시설이라든지 네. 그 이런 분들을 답사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답사를 하게 답사를 하시는 인원이 몇 명이시길래 이 차량을 또 임차를 해야 되죠? 저희가 한 30명 정도. 30명 정도. 예.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사를 합니까? 예,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인근의 사찰이라든지 또 그런 어떤 예술품을 만드는 네네네. 쪽에서 연관해서 그런 데를 좀 답사하시는 게 자료 수집 목적인가요? 안 그러면 아니 그분들한테 이제 벤치마킹이신가요? 우리 지역에 이런 것들도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충분히 좀 알려드리고 그분들 이제 습득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연 1회 하십니까? 연 저희가 한 10회 이상 이렇게 하거든요. 10회 이상이요? 예. 근데 저희들이 수요가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그 판단을 해서 이게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계속 그렇게 전년도에 2020년도에는 답사 횟수가 몇 회나 되죠? 그것은 정확히 지금 자료가 되지 않아서 네.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이제 우리 관장님으로 제가 표현을 해야죠. 관장님 네. 여기 공연자 그 출연료 500 이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공연자들은 출연 섭외를 하십니까? 안 그러면 공고를 내서 이렇게 모집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컨셉에 맞게 이렇게 하는 매년 한 행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역에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하고 이제 서로 해서 구전으로 이렇게 섭외를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공식적인 절차를 저희가 밟아서 계획을 하시는 이제 공고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네네. 그분들이 그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 공고하시는 것도 물론 좋은데요. 예. 공고도 병행하면서 문화예술단체, 속초시 문화대표 예술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속초시청도 있고, 네. 저기 민여청도 있고, 네. 그 예술단체를 통해서 또 추천을 받는 것도 네. 고루 이렇게 그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박물관장님께서 많은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 버스킹 관련해서 658쪽에 보니까 버스킹 및 협연 공연 예산이 있고 음향장비 운영 예산이 있는데 음향장비가 이제 30만 원 곱하기 이제 20회 이제 책정이 돼 있어요. 음향장비는 수의계약으로 그냥
계속 주시나요? 한 개 업체를 주시나요? 그러면 고루 우리 지역의 그 업체들을 고루. 고루 이제 준다기보다는 네네.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이 서로 이제 협조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 장비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이 보시기에 지금은 그 우리 그 시립박물관에는 아무래도 좀 행사가 많다 보니까 네. 음향업체와 또 그 협력을 해서 협력 관계를 해서 유지가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관내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 협력 음향업체가 지금 몇 개인지 파악되고 계신 건 있으세요? 제가 3-4개 정도. 세네 개 정도? 예, 예. 그러면 그렇게 이제 많은 업체가 아니기 예, 때문에 예. 고루 우리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고 뭐 중소 자영업자 그리고 문화예술인들 문화예술 영역과 함께하는 음향업체의 대표들도 상당히 힘드시니까요. 고루 그 뭐 예산이 많지는 않더라도 네. 고루 참석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린이날 운영과 관련된 이제 물품 구입 예산부터 해서 여기 쭉 올라와 있는데 네. 어린이날 행사 용역은 어디에다가 주시나요? 기존에 저희들이 어린이날 행사를 이제 이벤트 업체에다 주시나요? 기존에 했던 게 있는데 네. 이제 그 업체들 그것들은 이제 기본 데이터와 베이스에서 거기서 좀 발전된 방향이 있는지 네네네.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업체를 이렇게 엄선을 해서 네네. 거기서 이제 업체 선정은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평가 기준은요? 평가 기준은 세부적으로는 항목은 나와 있, 저기 회사 하여튼 저희들 항목은 나와 있지만 네네. 그거를 의원님 필요하신 요구 자료가 네, 있다고 그럼 저기 저 세부적인 어떤 평가 기준이 있는지 네네. 그 자료를 그러면 위원장님 그 외부 업체 용역 업체 평가 기준 그 자료 요청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저 2020년도 그리고 19년도 3개년 동안 일단 그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된 이제 진행과 관련돼서 네. 관장님께서 이제 파악해 보시기로 어떤 게 보완됐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그 분석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난 이후에 결과 보고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문제. 결과 보고는 부서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그렇죠. 내부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해서 이제 보고를 다 드리고 하는데. 네네. 그 아, 평가에서 좀 보완, 매년 보면 이제 어떤 걸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어떤 게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어떤 게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 판단하시는 부분, 그런 결과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보고 네, 드리겠습니다. 따로 자료 예, 주시겠습니까?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김병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655페이지 좀 볼까요? 박물관 중장기 진흥계획 수립 용역이 올라왔습니다. 네. 예. 제가 제 기억을 토대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2005년도에 이제 우리 시립박물관이 개원을 했습니다. 네. 연수를 이제 17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제 많은 의견들을 논의를 했었는데 그동안 이 방문객 추이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니까 작년 올해는 특수 상황이어서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죠? 코로나 전에 이제 방문객들을 보면 제 기억으로 1년에 한 12만 명, 13만 명 대충 그 정도 되죠. 네. 14만 명. 14만 명. 예. 그 14만 명을 속초 연 관광객 1,700만으로 보면 한 0.1%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시립 박물관의 운영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좀 여러 가지로 의견을 나눴었는데 뭐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박물관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보면서 왜 이제 수립 용역을 세울까라는 아쉬움도 있지만은 개관 이후에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이 처음이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죠? 네. 예. 처음 이제 이 중장기 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우리 속초 시립박물관 중장기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문화 명소인 우리 박물관이 앞으로 21세기형 시립박물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얘기는 곧 용역의 중심에는 관광객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시립박물관을 찾을 수 있을까가 핵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게 핵심이 되는 거죠. 박물관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중심을 두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할 텐데, 내년도 요 용역 사업이 잘 추진이 돼가지고 용역 이후에 우리 박물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관장님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주문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반기 우리 실감 콘텐츠가 이제 지금 준공이 되어갖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반기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았지만 실감 콘텐츠와 관련돼서 이렇게 관장님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반응들이? 그 보신 관람객들은 이제 신선하다, 신선하다. 좋은 이야기 소재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때 저희가 갔을 때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갖다 대면 바로바로 설명이 막 뜨고 이제 그런 것도 있던데 요즘 잘 접속이 되나요? 예, 잘 되고 그때 있습니다. 현장 방문할 때 잘 안 돼가지고 예, 그때는 이제 초창기라 해서 그랬는데 예, 예. 보완해가지고 잘 되고 그런 있습니다. 것도 개선이 돼 예, 예, 가고 예.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유혜정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발해역사관 운영 내실화와 관련돼서 일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지적을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왜 우리 시립박물관에 발해역사관이 뜬금없이 있지라는 의아심을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장님 용역을 하니까 이 발해역사관의 적정성, 이걸 없애야 되는지 계속 이끌어 가야 되는지, 우리 속초시와의 그런 역사적 그런 어떤 스토리 이런 것들도 한번 과업 지시를 좀 내셔가지고 과연 시립박물관에 발해역사관이 있는 게 적정한지, 적정하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도 명확히 좀 이번에 정리를 하고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660페이지 보면은 다목적 야외 체험장 조성이 있는데 그 주차장 옆이죠. 네. 거기가 다목적 야외 체험장이라 하면 다목적이라면 어떤 것들을 지금 말씀을 지금 저희들이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죠? 기존에 있던 것들은 좀 그 관람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 저희들이 그거 왜 체험할 수 있는 장소? 예, 기존에 체험하는 거를 좀 집적화시키면서 그럼 다른 별도의 것도 프로그램을 또 개발을 하셔야 되겠네요. 다른 것도 좀 이렇게 첨가해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예, 예. 하시겠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도 기본 질의 끝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관장님 저도 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박물관은 월요일 휴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숲박물관은 언제 휴무하죠? 지금 숙박물관은 일반 지금 우리 근무 형태하고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일요일 날. 하지만 그 저희들이 계속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휴관이란 자체는 없습니다. 그 오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오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장님 전에 계셨던 관장님들 네. 이제 그때부터도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산림청으로부터 10억을 이제 사업비 10억으로 이제 속초 시비가 한 3억 정도 3억 5천 그 정도 되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숲박물관을 이제 만드는 거죠. 네. 공원육지가에서 예, 예. 공모를 해서 이제 근데 박물관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뭐 관리 부분의 얘기도 나왔고 그 당시에는 또 뭐 월요일 쉬고 숲박물관은 또 화요일 날 쉬고 이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또 불일치 예.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갖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이제 박물관 명칭을 이제 변경하는 과정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의회에서도 그 박물관의 숲박물관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이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금 이제 시에서는 나름대로 공모 절차를 거쳐갖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이제 변경을 놀이 숲길로 이제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그 놀이가 무슨 뜻입니까? 놀이. 그 놀이는 지금도 존속하고 있습니다만은 놀이마을 불악회라고 예전에 있습니다. 네? 그것이 동호전문대 후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농산물 품질 관련 쪽 얘기하시는 거죠? 그 동호전문대 후문 그러니까 농산물 품질 관련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구 노학동 사무소 자리가 네네. 지금 이제 농산물 품질 관리원이 되겠는데 그 안쪽 마을이 되는 그 동호 그러니까 지금은 그 동호대가 아니고 경동대 그 후문 그 들어가는 지역의 불악을 예전에는 놀이 불악회라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로 그게 이제 존속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그 놀이 불악회가 그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놀이 불악회에서 이제 과거에 올라가는 저 미시령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그 미시령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그 접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 박물관 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그 숲하고의 연관성도 있고 그래서 놀이 숲길로 이렇게 지정이 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가 이제 뭔가에 대한 이제 변경을 하면서 발표를 할 때는 네. 정확한 의미를 두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 박물관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제 어떤 형태로 발표를 했냐면, 놀이는 놀이공간을 의미하는 뜻에서 발음을 쉽게 놀이라고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노학동의 과거의 지명 이름을 또 놀이라고 한다면서 이렇게 덧붙였더라고요. 네. 근데 뒤에 계시는 우리 두 양 계장님들께서는 속초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실 텐데, 거기가 놀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지 이렇게 않습니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어떤 구역을 이렇게 그러니까 노학동 전체를 놀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말씀이신데 네. 저희가 통상 그 과거에 그때 그 당시에는 놀이라는 그 명칭이 사용되고 불악기가 있을 때 당시는 그 주변을 지금 우리 그 하나 콘도 주변 그 원암리 밑에 하단 부분 그쪽으로는 민가들이 없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분들이 거의 자연적으로 그 삶의 영역이 거기까지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고. 예.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제가 조금 더 궁금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산 심의 준비해 주신 우리 김한기 박물관장님, 정상철, 정종천 담당님과 시립박물관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